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에서 13번 지문이었던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단에 번호부터 쓰고 이 글은 총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내용도 명확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쉽게 공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죠.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렘 베카리아, 지금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핵심이지. 이 사람의 범죄와 형벌이란 책이 있나봐. 거기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좋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을 해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베카리아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뭘 깐 거야? 형벌에 대한 전제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를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서 관리한다. 따라서 이런 거 중요하겠지. 우리가 수능 독서를 읽을 때 따라서, 즉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여기서 정리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그럼 법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네.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준수되고 전체의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그러면 요까지가 법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여기가 형벌에 대한 개념, 그래서 법의 개념과 형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논증을 통해서 베카리아는 형벌의 행사권은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1문단의 내용은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이 형벌에 대한 전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전제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인간을 먼저 설정하는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래. 이성적 존재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인간은 또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란 건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자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라는 걸 지금 전제로 딴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합의를 하는데 뭘 합의를 했대?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고자 저마다의 자유 일부를 떼어주기로 합의한 거야. 그리고 할애한
자유의 총합. 이게 뭐야? 이 화려한 자유의 총합, 이게 지금 주권인데 이걸 주권자가 위탁받아서 관리한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지. 그러면서 또 여기서 설명하는 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얘기했냐? 법의 개념과 형벌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한 거지. 그래서 법이라는 건 사회 형성하고 지속의 조건이자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는 거고, 형벌이란 건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게 형벌이란 거지. 그래서 재밌는 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이 형벌의 권리가 형벌권인데 이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정의한 게 1문단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형벌의 이번에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보면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내신 때는 내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나 뒤에 내용을 좀 조합해 가지고 내기가 괜찮은 문제로 지금 보이는데, 우선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는 건 아니야.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니야. 그래서 형벌의 목적이 아닌 것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오히려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목적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방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지고 형벌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런 것들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 예방에 있기 때문에 그 손실보다 뭐가 더 크면?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만 더 크다면 이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라는 건 뭔가 순접, 앞의 내용과 관련된 걸 지금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지.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 봐봐, 이게 또 중요하지. 누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명확하게 성문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써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집행이 확실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네. 결국 또 정리죠.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예방을 얘기하는 거야, 예방. 그러니까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이 형벌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이다 라고 지금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울타리의 높이는, 이 울타리가 뭐야? 그치, 이 방벽,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의 울타리의 높이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의 비례한, 이거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형벌은 뭐에 비례해야 돼? 공익을 훼손한 정도. 왜냐면 이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벌이 이 공익을 훼손한 정도의 비례해서 형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그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고 불필요하다고 베카리아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벌의 강도, 형벌의 강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우린 벌써 베카리아가 말하는 형벌에 대해서 전제도 배웠고, 베카리아가 말하는 법과 형벌의 개념, 그 다음에 형벌의 목적 4가지, 그 다음에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형벌의 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이 문단의 내용을 본다면 크게 어떤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그렇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형벌의 목적. 그래서 형벌의 목적이 아닌 거 2개, 그 다음에 위한 거 2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했어? 예방의 목적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였지. 그 다음에 이게 이 형벌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성문법으로 규정돼야 되고 집행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 형벌의 강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 근데 이 강도는 뭐에서 비례해야 된다? 공익 훼손 정도에 비례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었네. 그 다음 벌써 3문단이네요. 마지막 3문단 한번 봅시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네. 형벌의 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다? 감각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잔혹한 형벌이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뎌져서 잔혹한 형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네. 이게 무뎌져서 마침내 그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잔혹한 형벌은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그치. 베카리아는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야. 왜? 이게 잔혹한 형벌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무뎌져 가지고 그 잔혹한 형벌 자체도 옥살이 이상의 공포의 강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이것도 중요하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다?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그래서 운용할 때 2가지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문단에서 앞에 부분에 벌써 중요한 게 나왔는데, 형벌의 운용입니다. 형벌의 운용을 얘기하면서 잔혹한 형벌이란 걸 좋지 않게 보는 거야. 이유가 뭐냐? 첫 번째,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주 보면 어떻게 돼? 그치. 무뎌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감옥살이 이상의 고통은 못 느낀다는 거지. 그 다음 2번째, 오히려 효과는 어디에서 발생이 된다?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형벌의 지속의 효과가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장난치기가 좋은 것들이지. 죽는 장면은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의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치? 그러니까 형벌보다 죽는 게 더 무섭겠지. 그러니까 강도는 죽는 게 훨씬 크겠지만 오히려 강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오랫동안 대하는 것. 이게 지속. 그래서 강도보다 지속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죽는 장면의 목격이 강도가 높은 거고 지속되는 게 뭐야? 속죄하는 고통을 오랫동안 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야? 지속이 강도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속이 강도보다 효과가 크다는 걸 어떻게 설명한 거야? 죽는 장면 목격과 오랫동안 본관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결론이죠.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겠네.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했다. 왜? 휴머니스트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했대. 왜? 공리주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다음 세 번째,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서 사회 계약론자. 그러니까 이 합의한 걸 아까 어떻게 하랬어? 성문화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응? 왜 안 쓰지? 성문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지. 그 다음 밑에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 응보주의는 뭐야? 그러니까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 만약에 어떤 도둑질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똑같이 치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강하게 치르거나 이런 것들이 응보주의야. 그러니까 응보주의가 공포주의는 될 수 있겠지만 예방주의는 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험에 내기가 좋은 베카리아의 견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어떤 걸 말했는지 여기서 또 정리하기가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낸다 그러면 얘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주로 많이 낼 것들이 있는 거지. 형벌의 목적 가지고도 지금 네 가지를 설명하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베카리아 가지고도 마지막에 네 가지를 정리하기가 좋았고, 아니면 전체로 해서 베카리아 견해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어버리면 전제라든지 형벌의 목적이라든지 형벌의 운용이라든지 또는 마지막에 견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낼 수도 있는 지문으로 얘는 그냥 사실적 독해가 가장 재밌는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랬네.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성문화를 시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 아까 1문단이나 3문단에서 이런 걸 얘기를 했었지.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이때 주권자라는 게 뭐야? 주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개개인의 국민이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겠지. 오히려 어디서 해? 나라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죠.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그치? 공포의 강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어? 그치? 효과 같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지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아까 1문단 마지막쯤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이죠. 기억은 아까 울타리에 대한 내용이었어. 울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치,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네. 두 번째, 법률로 엮어서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문법으로 만들라 했었고,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된다. 그쵸?
울타리가 높이가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네. 4번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맞죠?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해 효과. 틀렸지. 답은 5번이 되겠네. 비례해야 된다 했지 높게 설정할수록가 아니지. 비례해야 돼요. 비례. 그 다음에 3번 문제 윗글을 이런 게 아까 내가 괜찮다는 거야. 베카리아 입장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내버리면 전체로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세부적으로 낸다면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또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낼 수 있는 거고, 전체로 낸다면 이런 문제가 3번처럼 가능해지겠죠.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는 데 저해한다. 틀렸죠. 두 번째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예방에 효과가 있다 했지. 이전에 대응과 반대로 예방에 초점을 줬던 게 베카리아죠.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 아니지, 이걸 지금 반대했었잖아 아까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그치, 무엇보다 값진 게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적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지가 않았네. 그 다음 4번 문맥상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누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만약에 모의고사 상황이면 바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1번 누리다인데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다. 그럼 이 누리다는 뭐겠어? 누리어 가지다 정도의 의미겠지. 그러니까 향유하다. 지금 문제를 보면 향유하다, 누리어 가지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네. 2번 단절하는. B가 단절하는 일에. 여기 나왔죠?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가로막는 건 뭐야? 범죄를 막는다는 거잖아 앞에서. 근데 이걸 단절은 끊는다는 거지. 그러면 막는다와 끊는다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C 무뎌져. 사회 일반은 그에 무뎌져. 무뎌져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둔감하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대한. 지대한이란 건 더할 수 없이 크다 정도의 의미겠지. 그 문맥을 봤을 때 인간 정신에 더할 수 없이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가능해 보이네. 그 다음에 수립하다. 뭔가를 이 립자가 뭐야? 설립자잖아. 그러니까 세워서 세우다. 그러니까 세워서 뭐 서다 정도의 의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일반 예방주의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 그치, 세우다의 의미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는 내신 때 뭐 어휘를 내는 학교는 변형 정도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해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에서 13번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신다면 내신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독서 기출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